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도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기출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 회계원리는 1번이 41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41번이 실질적으로 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1번부터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현금흐름표상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속하지 않는 거 1번 토지 취득에 따른 현금 유출. 토지 취득이니까 토지 유형자산이죠, 보통. 유형자산이니까 이거에 따른 현금 유출은 재무활동이 아니라 투자활동이죠, 투자. 현금흐름표상 그 활동이 3개가 있잖아요. 영업활동, 재무활동, 투자활동. 근데 1번 토지 취득에 따른 현금 유출은 투자활동이기 때문에 재무활동이 아니라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요. 2번 단기 차입에 따른 현금 유입. 차입한 거 일반적으로 재무활동 맞고요. 주식 발행에 따른 현금 후입, 현금 유입 이것도 재무적으로 이제 자금이 필요해서 조달한 거니까 재무활동 맞습니다. 4번 회사채 발행 따른 현금 후입, 현금 유입 이것도 재무활동이고요. 장기 차입금 상환에 따른 현금 유출, 장기 차입금을 차입한 것도 재무활동이지만 상환한 것도 재무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2, 3, 4 전부 다 재무활동인데 1번만 투자활동으로 정답이 1번입니다. 2번 다음은 주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한국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이 문제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뭔지 확실히 아시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통화 10만원인데 통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현금이죠. 우편한 증서 현금이 맞습니다. 타인 발행 수표. 수표는 선일자 수표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표들은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선일자 수표라는 것은 참고로 미래에 어떤 일정을 기입해두고 기입해둔 그런 수표인데요. 그게 선일자 수표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수표는 다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인 발행 약소보험. 약소보험은 여기 일반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취득할 때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인데 그냥 약소보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만기가 도래한 사채이사표 이거 현금성 자산이죠. 그리고 취득 시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양도성 예금 증서 이거 현금성 자산 맞습니다. 그래서 이 6만 원을 빼고 다 더하면 이 10만원 그리고 만원, 5만원, 3만원, 15만원 이거를 다 더하면 34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43번 한국은 1년도 11월 1일 대한의 보통주 100주를 60만원에 취득하고 수수료 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한국은 취득한 보통주를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1년 말 대한의 보통주 공정가치는 주당 5천원이었다. 한국이 다음 연도 5월 10일 대한의 주식 전부를 주당 5,600원에 처분한 경우 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이거 FVPR로 계산이 되는 그런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죠. FV 같은 경우에는 Fair Value라고 공정가치의 약자고 PL은 Profit and Loss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그 전년도 공정가치에서 그 주식 전부를 주당 5,600원에 처분했으니까 푸는 방법은 빨리 푸는 방법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5,600원에 처분을 했는데 그 전년도 말 공정가치가 5,000원이잖아요. 곱하기 100주 하면은 이거는 6만원이 나와요. 이게 처분 이익이죠, 이익. 처분 이익. 그래가지고 사실 43번 2번이 정답이 쉽게 나오는데 이거를 차근차근히 회계 처리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년도 11월 1일 처음에 살 때 FPPL은 60만원에 취득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수수료를 냈대요. 수수료는 만원. 근데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죠. 61만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이 수수료를 그냥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요. 취득할 때. 이게 단기손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면은 취득원가에 가산을 합니다.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에는 주당 5,000원이죠. 근데 100주니까 5,000원 곱하면 주당 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죠. 평가 손실이 60만 원에서 50만 원이니까 10만 원 줄어들고요. FBPL도 1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 연도 5월 10일에는 주당 5,600원에 처분을 했잖아요. 그러면 100주니까 5,600원이니까 이걸 현금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현금으로 처분했다고. 그럼 56만 원이에요. 근데 FBPL 이거를 50만 원이었으니까 이걸 없애면서 처분이익이죠. 처분이익 6만 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고, 여기 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처분이익 6만 원 해가지고 문제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회계 처리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44번. 한국은 1년도 7월 1일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고 이자부 수익 약속거금 액면금액 48만 원, 연 5% 만기 5개월을 수령하였다. 주상국은 동어음을 2개월 동안 보유 후 거래은행에 연 8%의 이자율로 할인을 하였다. 어음 할인 시 인식해야 할 처분 손실은 단 어음 할인은 금융자산의 제거 요건을 충족하며 이자는 월하에 계산한다. 제거 요건을 충족을 해야 이 처분 손실이 나요. 어음 할인 시. 제거 요건을 충족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이 나오게 됩니다. 한 번씩 이거는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만기 금액부터 구하셔야 됩니다. 만기 금액. 만기 금액이면은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금액 48만 원이죠. 그러다가 이자를 만기까지 수령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5%의 월할 계산이니까 12분의 5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 49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할인액을 구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할인액은 만기 금액을 2개월 동안 보유하고 나머지 3개월 동안 더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거 보유를 안 하고 파는 거니까 그만큼 할인을 해야 팔리겠죠. 그만큼의 할인액입니다. 그러니까 만기 금액에다가 이게 할인 8%의 이자율로 할인했대요. 8%고 12분의 3입니다. 3. 왜냐면은 3개월 동안 할인 3개월 동안의 기간, 만기에서 보유 기간을 뺀 그 기간만큼을 할인한 기간이니까 이게 3. 분자가 3이고요. 그러면 9,800원이 나오고, 이 만기 금액에서 할인액을 빼면 실수령액이 나와요. 실수령액은 49만 원에서 9,800 빼면은 48만 200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장부가액을 구해야겠죠. 장부가액이라는 거 제가 BV라고 쓰겠습니다. 북밸류의 약자인데 장부 금액은 일단 액면 금액 48만 원이고 2개월 동안 보유를 했잖아요. 2개월 동안 보유를 하면은 그만큼의 이자가 붙었겠죠. 이자를 더해줍니다. 48만 원 곱하기 이거는 5%의 이자죠. 12분의 2 이렇게 하면은 이게 48만 4천 원이 나와요. 그래서 실수령액이랑 이 장부가액 48만 4천 원이랑 차액이 처분 손실이 나오는 겁니다. 처분 손실은 장부가액이 48만 4천 원인데 실수령을 더 조금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48만 4천 원에다가 48만 200원 하면은 이거는 3,800원 이렇게 나와서 정답은 1번인데요. 이거 이렇게 수식으로 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림으로 같이 그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7월 1일이라고 치고요. 다 같은 연도니까 날짜만 쓰겠습니다. 이거는 5개월이면 12월 1일이죠. 그리고 2개월 동안 보유했다고 하니까 9월 1일이고요. 그러면 먼저 액면가는 48만 원이고 만기 금액은 49만 원이잖아요. 구했던 것처럼. 그리고
할인을 하죠. 여기서 이렇게 빨리 팔아서 없애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할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할인액이 9,800원이죠. 그래서 이 만기 금액에서 할인액을 빼니까 실수령이 48만 200원이 나오는 거고요. 이 장부가는 여기 액면가에서 이만큼의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 2개월 이거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죠. 48만 4천원. 실수령이 더 적으니까 처분 손실은 3,800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3,800원.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45번 1년 말 손상평가전 매출채권 총 장부 금액은 22만원이고 손실 충당금 전액은 5천원이다. 밑에 기대 신용손실 산정하기 위해 다음 충당금 설정률 표를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총 22만원 총 장부 금액이 나와 있고 기대 신용손실률 나왔으니까 곱하면 됩니다. 먼저 곱해 보겠습니다. 10만원에다가 0.3% 그리고 6만 5천원에 1% 3만원에 5% 그리고 2만원에 7% 5천원에 10% 그러면 이 금액이 4,35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손실 충당금 원래 되어야 되는 잔액이에요. 되어야 하는 잔액인데 지금 현재 충당금 잔액이 5천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줄여줘야겠죠. 손실 충당금을 줄여줘야겠죠. 그러면 5천원을 빼면 650원인데 650원이 비용이 아니라 환입이죠. 왜냐면은 줄여주는 거니까. 손실 충당금을 650이고 환입을 65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충당금을 줄여야 되잖아요. 충당금이라는 거는 매출채권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 원래는 대변 계정이지만 줄이려면 차변으로 옮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환입 650원이니까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46번 한국은 1년 초 공장 시축공사, 공사기간 3년, 계약금액 800만원을 수주하였으며 공사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국이 이거 2년도에 인식할 공사 이익은 수익은 진행 기준으로 인식하며 진행률은 발생한 누적 계약 원가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라고 있고 여기 표가 나와 있죠. 이거 전형적인 공사 수익 물어보는 그런 문제인데요. 풀어보겠습니다. 2년 그리고 진행률이죠. 누적 진행률을 쓰겠습니다. 누적 진행률 원가 기준이죠. 초년도는 발생한 거는 70만원인데 추가 소요가 630이니까 700이잖아요. 총 700만원인데 70만원 들었으니까 10%죠. 그리고 그 다음 연도는 발생한 건 누적으로 420만원인데 추가 소요되는 게 280이니까 합치면 7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모가 700이고 분자가 420이니까 60만원이 됩니다. 이게 420만원을 700만원으로 나누면 60%가 나오고요. 그러면은 누적 수익은 계약 금액을 진행률로 곱해주면 됩니다. 80만원. 그리고 86에 480만원. 이고 단기 수익도 구할 수가 있죠. 단기 수익은 1년도, 초년도니까 그대로 80만원이고 그 다음 연도는 480에서 80만원을 빼야죠. 그러면은 단기 수익이 400만원이 되고요. 단기 원가라고 해도 되고 비용이라고 해도 됩니다. 단기 발생한 거 70만원 나오겠죠? 70만원. 그리고 2002년인데 이거 420만원을 쓰면 안 되고요. 420에서 누적이잖아요. 누적.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누적이니까 420만원에서 70만원을 빼야 되죠. 그러면 350만원이죠. 그러면은 단기
이익이 나오죠. 이익. 이 이익이 공사 이익이에요. 공사 이익. 1년도는 10만원이고 2년도는 50만원 이렇게 나오죠. 근데 02년도에 이익을 구해야 되니까 50만원이고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문제라서 꼭 풀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47번.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등을 일시적으로 원천징수하였을 경우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이거는 사실 바로 정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요. 정답은 5번 예수금이고요. 예수금.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되냐면 일반적으로 급여 지급할 때 급여 이렇게 하고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현금 X고 이 근로소득세하고 4대 보험 등을 예수금으로 씁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48번. 다음은 한국의 1년 말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재고자산 평가손실 구하는 건데 밑에 나와 있고 재고 기초재고 없으며 단위원가 계산은 총평균법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장부상 자료, 실사 자료, 수량, 총장부 금액, 순실현 가능 가치, 총액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이거 보통 재고자산 문제 나오면 감모손실, 평가손실 나눠서 하셔야 되는데요. 수량은 나와 있죠. 80. 그리고 수량이 먼저 차이 나죠. 수량 75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원래는 단위당 원가를 곱해가지고 여기 A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B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감모손이고 이 차이가 평가손이거든요. 평가손. 근데 지금 단위당 원가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총 장부 금액이 나왔으니까 이건 역산해 주시면 됩니다. 2,400원이니까 여기 위에다가 쓰시고요. 실사, 순실현 가능 가치 총액 1,85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A, B를 지우고 역산을 하면 되죠. 이거는 30원이고 여기 아까 A, B였잖아요. A는 같은 금액이고 B는 다른 금액입니다. 여기 30원 하면 75 곱하기 30 하면 이게 금액이 2,250원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 금액은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걸로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감모손 같은 경우에는 150원 나오고 평가손 같은 경우에는 400원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49번. 한국은 1일에 업무용 차량 취득원가 50만원, 내용인수 5년, 잔존가치 5만원을 취득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한국은 다음 연도 초 동차량의 잔존 내용연수를 3년, 잔존가치를 2만원 추정하여 변경하였으며 감가상각법 정액법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경이 정당한 회계 변경에 해당할 경우 02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이잖아요. 참고로 유형자산 감가상각 관련해서 잔존 내용연수가 변경되고 감가상각 방법이 변경되든 잔존가치가 변경되든 간에 다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전진법 처리를 합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01년 기말 장부가부터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취득원가 50만원이죠. 여기다가 감가상각비 빼면 되죠. 50만원. 50만원에다가 잔존가치 5만원. 이거 50만원이고요. 50만원에다가 5만원을 빼고 내용연수가 5년인데 연수합계법이잖아요. 그럼 연수합계법은 5, 4, 3, 2, 1 밑에 이렇게 다 더하고 위에는 5가 들어갑니다. 5. 이렇게 이거는 월할상각 안 해도 되죠. 1월 1일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금액이 35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 35만원인데 2002년도 초에 다 바꿨잖아요. 그럼 이게 35만원을 기준으로 새로운 취득가로 봐가지고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감가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35만 원이죠. 잔존가치 2만 원. 그리고 잔존 내용수 3년인데 정액법이잖아요. 그냥 이거를 3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나오죠. 그러면 이게 정답이 11만 원이 감가상각비가 되니까 1번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 35만 원이 이 다음 연도 기초취득가에 들어간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50번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이어야 한다. 이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이 바로 나왔어요. 1번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라고 기준서에 나와 있습니다. 2번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차이가 날수록 할 수 있어야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입니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재무정보가 과거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확인가치를 갖는다. 맞죠? 과거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확인가치를 갖죠. 4번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호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는 거랑 유사한 개념이죠.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5번 재무정보의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51번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수 없는 것은 이거는 거의 뭐 5초 만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정답은 5번인데요. 나머지는 전부 다 손익계산서 항목이죠. 선수수익은 재무상태표 계정이고 이거는 유동부채 항목입니다. 창목으로 선수 먼저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유동부채 항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52번 다음은 한국의 1년 말 재무상태표 자료이다. 그리고 1년 말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 여기 물음표로 나왔죠. 이거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재무상태표를 그려서 풀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제가 BS라고 쓰겠습니다. 밸런스 시트의 약자인데요. 실무에서는 BS라고 많이 부릅니다. 재무상태표를. 그리고 차변이 자산이죠. 자산 항목을 쭉 보시면 현금 자산이죠. 매출채권 자산이죠. 매입채무는 자산 아니고 부채죠. 상품 자산입니다. 밑에 옆에 보시면 자산 항목이 없어요. 그러면은 자산 항목만 더하면 11만 5천 원인데요. 그리고 부채를 구합니다. 대변에는 매입채무 부채죠. 자본금, 이익잉여금, 주식발행 초과금 다 자본 항목인데 장기차입금 이거 부채죠. 만원, 2만원 더하니까 부채는 3만원이고 그럼 자본 항목은 역산을 하면 8만 5천 원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 이익잉여금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본 항목 총계를 알았으니까 구할 수가 있죠. 8만 5천 원을 자본금 5만 원 이익잉여금은 X로 놓고요. 주식발행 초과금은 5천 원으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익잉여금 X는 3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53번 1년 말 사용 중인 기계장치에 대해서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한 결과 자산 손상 징후를 발견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계장치 손상 차손은 원가 모형을 적용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손상 차손 기본적으로 장부가 북밸류가 순실현 가능 가치보다 낮으면 이 차액이 손상이잖아요. 손상. 근데 순실현 가능 가치가 어떻게 구하냐면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사용가치 제 나와있죠. 사용가치가 그리고 저 공정가치가 아니라 순공정가치 중에서 큰 금액이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사용가치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13만 5천 원이죠. 근데 순공정가치는 이 공정가치를 쓰는 것이 아니고 공정가치 이걸 팔 때 처분 부대원가가 5천 원 정도 든대요. 그러면 이거를 차감을 해준 게 순공정가치입니다. 그러면 15만 원이죠.
그래서 둘 중에 큰 거니까 15만 원이고 장부 금액 나와 있죠. 이게 22만 5천 원. 그리고 22만 5천 원에서 15만 원을 뺀 게 손상 차손이잖아요. 그래서 이 손상 차손이 7만 5천 원이죠. 22만 5천 원에서 15만 원을 뺐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54번. 한국은 1년 4월 1일에 기계장치 취득원가 120만 원, 내용수 5년, 잔존가치 빵을 취득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02년 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원가 모형을 적용하며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 이거는 그림을 그려서 푸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타임라인을 그리고요. 이게 02 4월 1일이고 그 다음 연도겠죠? 11, 31일. 그럼 이 사이에 X1, 12월, 31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9개월이죠? 9개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12개월이고요. 그럼 이거 합치면 21개월이잖아요. 21개월치의 감가상각비를 구하면 이때 02년 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겠죠.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취득원가 120만 원이고 이거 연수합계법이죠. 잔존가치 없으니까 안 뺐습니다. 0이니까. 아까 나왔던 대로 5, 4, 3, 2, 1 하고 5. 그리고 이게 원래는 2020, 01년도 감가상각비를 구하려면 여기다가 12분의 9를 곱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은 감가상각 누계, 어차피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총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는 12분의 12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5, 4, 3, 2, 1 3, 2, 1 인데 여기는 그 다음에 5 다음이니까 4죠. 4. 그 다음 이거는 21개월인데 12개월치 감가상각을 했으니까 여기다가는 12분의 9 하시면은 정답이 나오는데요. 이게 64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54번의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이죠.